사마천의 사기는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사기를 읽는 독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때문에 그렇고요. 헷갈리고요. 또 3000년을 다루고 있는 통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중국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들이 없으면 읽기가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노중련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중련이라는 인물은 뭐 들어보신 적도 없는 인물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사기에는 노중련 추양열전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이 사람 인물에 관한 행적에 관한 편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세가입니다. 유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식견과 자기의 안목과 또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는 천하 정세에 관한 분석 이런 고급 정보들을 각 나라의 군주들에게 팔아서 명예와 자리를 추구하는 그런 인물들이 유세가들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세가들이 누구죠? 소진이라는 인물과 소진과 동문수학했던 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진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진 말씀드렸다시피 6개 나라 공동재상이 돼서 금의 환양했습니다. 낙양 출신입니다. 소진이 6개 나라 공동재상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먼지를 쓸었다라고 얘기하는 일화가 남아있을 만큼 소진이 그 당시 대단한 위세를 떨쳤던 인물입니다. 대부분 유세가들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각종 그 정보들을 입수해가지고 여러 나라 군주들에게 유세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 선거 유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 정치가들이 그 선거 때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정견을 발표하는 것과 유세가들이 2000 몇백 년 전에 이 유세가들이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천하정세에 대한 자기의 분석과 자기의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노중련이라는 유세가는 다른 유세가하고는 달랐습니다. 노중련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유세하되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그런 유세가입니다.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노중련 하면은 사마천이 상당히 높이 평가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세속을 초탈한 고상한 절개를 가지고 유세가로서 좀 이단자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의 유세가들에 비하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자기가 큰 공을 세우고 나면은 왕들이 항상 벼슬이나 또는 재물을 주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중련은 천하의 선비가 귀한 까닭은 다른 사람의 걱정을 덜어주고 재난을 없애주며 다툼을 풀어주고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되 보상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물인데 이 노중련이라는 사람이 지자불배 시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를 남기게 되는데 바로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 과연 이 대목에서 오늘날 우리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또 조직원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나라 장수 하나가 제나라 요성이라는 성을 점령하고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중상모략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붙잡혀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연나라 장수가 요성을 점령하고도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요성을 포위해가지고 계속해서 요성을 공격합니다만은 공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중련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자문을 구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노중련은 무력으로만 공격해서는 요성을 점령하기 힘드니까 다른 방식을 취하자 해가지고 화살에다가 편지 하나를 묶어가지고 요성으로 쏴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연나라 장수가 그 편지를 보고는 3일 밤낮을 통곡한 다음에 스스로 자살함으로써 요성을 결국은 제나라가 접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바로 연나라 장수를 설득할 때 노중련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지자불배 시길이라는 말인데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를 거슬러 유리한 기회를 저버리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요 다음이 용맹한 장수는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용맹한 장수는 비굴하게, 그죠? 비굴하게 피해 나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직면한 상황을 피해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충직한 신하는 자기 자신의 사사로움 때문에 군주를 뒤에다 놓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를 거슬러 시간을,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자기가 결단을 내리거나 자기가 행동을 취할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요성을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성 사람들도 고통을 받게 되고 당신도 결국은 언젠가는 붙잡혀 죽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면 역시 처형당하게 될 것이 뻔한 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말을 그런 의미를 이렇게 멋들어진 표현으로 지자불배 시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연나라 장수를 설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성의 저항을 풀고 요성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자불배 시길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시세의 관찰과 시기의 선택입니다. 타이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특히 리더는 하루에 몇 번씩 결단을 내려야 되거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일과 사업과 그다음에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정확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리더의 결단력이고 리더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세 관찰에서 비롯된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또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노중련이 강조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연나라 장수를 설득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도 용감한 자가 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단은 용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세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변화에 맞서거나 또는 새로운 변화를 창조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방식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중련이 했던 이 지자불배 시길이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명언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물들의 멘토로서의 그 노중련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노중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하의 선비가 귀한 까닭은, 천하의 인재가 귀한 까닭은 다른 사람의 걱정을 들어주고 재난을 없애주며 마음을 풀어주고 그러고도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천하의 인재라고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노중련과 같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재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노중련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귀하면서 남에게 눌려 사느니 가난하지만 세상을 가볍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상을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벼운 영혼을 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내 능력을 발휘해주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리고 인정받는 선비로서의 자기 역할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눌려 살면서 부자로 사느니 가난하지만 세상을 마음대로 떠돌면서 내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다. 자유로운 영혼의 노중련이라였습니다.